괜찮아? 나도 토할 것 같아. 아까부터 속이 이상해. 우리 그만 가자. 괜찮아? 수업을 마치고 운동장을 걸어가던 도중 한 남학생이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며 괴로워하는 사건이 발생. 다행히 친구들에 의해 양호실로 옮겨져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같은 시각 다른 반 학생들도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이며 양호실을 찾았고 곧 여러 명의 학생이 약간의 시차를 보이며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균에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발생한 집단 식중독으로 판명되었다.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오른 식중독 발생의 본거지는 바로 반경 1km 이내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교내 식당이었습니다. 평소 음식도 아주 맛있고 겉보기에도 깔끔하게 잘 정리된 교내 식당. 과연 무엇 때문에 왜 갑자기 이런 엄청난 식중독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내 식당 안 급식 종사자들의 행적을 좀 더 자세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8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리 책임자 김수용 씨가 출근합니다. 30분 후 주문한 음식 재료가 도착합니다. 오늘 식재료 괜찮죠? 네, 걱정 마세요. 당일 입고해서 바로 가졌습니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잖아요. 조리 책임자 김수용 씨는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 차량의 청결 상태 및 냉장 온도를 점검한 후 음식 재료를 하나하나 챙깁니다. 식품 안전은 바로 원재료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에서 인증한 올바른 원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게다가 취급할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혹시 조리 책임자 김수용 씨는 이 부분에서 놓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조리 책임자 김수용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식재료를 검수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포장이 파손된 식품은 그 자리에서 반품하고 유통기한을 꼼꼼히 읽어보는 모습은 평소 조리 책임자 김수용 씨의 세심한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외포장 제거한 식품과 비식품으로 구분해 보관하고 대용량 제품은 나누어 보관하고 유통기한도 잘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냉장 제품과 냉동 제품은 곧바로 냉장고와 냉동실에 보관했습니다. 상온에 잠시라도 방치한다면 금세 세균이 번식한다는 걸 조리 책임자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교차 오염을 피하고자 육류와 채소류를 엄격히 분류해 놓았습니다. 오전 9시 조리원 장나영 씨가 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깨끗이 손을 씻은 후 조리 작업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오, 채소랑 육류 벌써 나눠 놓으셨네요? 예. 부지런하십니다. 그럼 이거부터 다듬으면 되죠? 예. 일단 채소부터 다듬는 거 아시죠? 네. 먼저 손부터 씻고요. 아유, 아무렴요. 또 잔소리 하시려고. 그래도 한 번 비누로 더요. 빡빡 씻고 왔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아유,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오전 11시. 이때까지만 해도 조리 책임자 김수용 씨는 식품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럼 혹시 또 다른 조리원에게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리원 장나영 씨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배식 시간이 다가오면서 조리실 내부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조리원 장나영 씨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앞치마 등 위생적인 복장으로 무장했습니다. 번거로운 장신구도 착용하지 않았네요.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하는군요. 어떤 게 고기 썰 때 쓰는 칼이죠? 육류는
물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그거 맞아요. 채소는 제가 쓰는 초록색이고요. 손질할 때 쓰는 칼도 분류해야죠. 맞아요. 도마도 채소랑 육류랑 따로따로 쓰셔야 돼요. 보조 조리원 김재영 군도 채소와 육류별로 칼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하는 장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재료 검수에서부터 세척 보관, 조리 과정까지 교내 식당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교내 식당은 이번 식중독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식중독 피해자들은 모두 이곳 교내 식당에서 급식을 먹은 뒤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좀 더 확실한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후 중요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창 점심 메뉴 준비로 바쁜 시간. 조리 위생복을 그대로 착용한 채 화장실로 향하는 조리원 장나영 씨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나영 씨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배를 움켜쥔 모습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생긴 건 아닐까요? 여보세요? 자기야. 아니, 아까부터 배가 계속 좀 싸르르한 게, 어제 먹은 게 배탈 났나 봐. 계속 설사하고. 당신은 어때? 당신도 계속 배 아프고 설사해? 그러면 병원 가야지. 지금 뭐해? 지금 당장 병원 가봐. 나도 이따 끝나고 가려고. 나영 씨 어디 있어요? 네, 여기요. 저 지금 가요. 그때 점심시간 종이 울리고 동료가 장나영 씨를 급히 찾았고 서둘러 화장실을 나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조리원 장나영 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황급히 맨손으로 콩나물을 무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식중독 발생의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조리원 장나영 씨는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사나 발열, 구토 증세로 식중독이 의심될 경우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장나영 씨는 이러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리원 장나영 씨의 미심쩍은 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일하던 한 명이 결근하면서 일손이 바빠진 조리원 장나영 씨는 혼자서 조리와 주방 관리를 맡아 해야 했습니다. 이거 국 더 끓여야 되죠? 애들 올 시간 다 됐는데. 그냥 두세요. 그 정도면 됐어요.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하여 급한 마음에 음식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채 내놓기도 하고 급기야 칼과 도마를 섞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테이블을 닦았던 행주로 도마를 닦아내는 모습까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집단 식중독 사고의 주범은 바로 교내 식당에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쳐버린 한 사람의 사소한 행동이 집단 식중독이란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는데요. 예기치 않은 식중독 사고. 위생관리의 기본 사항을 지키면 안전합니다. 급식 종사자 여러분, 지금 바로 그 기본 사항을 꼭 지켜 더욱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